예, 백정욱 증인 나오십시오. 예, 백정욱 증인 증언 거부권 고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이 선서한 후에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숙림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백종욱. 예, 피청구인 주시문하십시오. 예, 증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예,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 증인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국정원 내에서 보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가요? 저는 국정원에서 한 30년 이상을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간 국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많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나 사건 사고의 맥락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30년간이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고 종합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도 되겠죠? 네. 아마도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망입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 소감이 어떠했나요? 저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그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하에 최고의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이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점검하고 난 직후에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30년간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놀랐고 공격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급성을 느꼈고 그렇게 했군요. 네, 언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4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17일에서 9월 22일까지 여야 참관인 입회하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와 함께 합동으로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선관위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보안 점검이 가능하죠. 법상. 네, 그렇습니다. 예. 전자정부법에는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그런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도 해 기관의 주요 기반 시설 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는 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상당히 거부하다가 채용 비리에 관한 보도로 국민의 집단 여론이 높아지자 더 이상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보안 점검을 수용했죠. 당시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용을 했는지 여부는 선관위 내부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선관위는 그 여러 가지 중요 사고나 이런 걸 통보했을 때 다른 기관은 사후 조사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완강하게 사후 조사를 받지 않으려 했던 과거 이력도 있지요. 일반 국가 공공기관은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헌법기관인 경우에는 일반 국가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협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여타 헌법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고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군요. 보안점검 전까지. 7항입니다. 보안점검은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시스템 취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전체 장비 6,400대 중 5%인 317대만 점검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때 주어진 기간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을 하고 난 결과 집계를 해보니까 한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가 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의 제한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점검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기관인데 처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 것은 많고 네. 기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전체 장비 중 어떤 부분으로 구성된 5%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업무망, 선거망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PC와 서버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대수 같은 네. 경우는 잘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요한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선거망을 골고루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장비 중 5%를 점검한 것과 전체 장비 모두를 점검한 것에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할수록 어떤 악성 코드가 다른 PC로 이렇게 전파되는지 흔적도 알 수 있고 또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던 악성 코드도 나올 수 있고 또 보안 진단의 정확도도 좀 증가될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5%를 점검해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그 문제가 없어질 리는 없는 거죠. 문제가 플러스 되지 뭐 줄어들 수는 없죠. 네, 전체를 점검했다면 더 나타났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9번입니다.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점검 결과를 미리 선관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까? 네, 저희들은 점검 결과를 그 당시에 두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에는 선관위 보안 관계자라든지 선관위 희망 직원 그리고 또 점검에 참여했던 점검반 인원 전체 그리고 국회 참관인 대상으로 점검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께는 몇몇 간부 배석 하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께서 그 문제점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무자 보고에 그치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것이 좀 이렇게 과소평가될 수도 있거나 또 누락 또 축소 이래 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두 차례 설명 당시에 선관위에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내용적인 이의나 반박을 그때 제기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의 점검 결과를 인정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에 선관위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점검 결과 조치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점검 과정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의 그 조치 사항은 단기와 이제 중장기로 나누는데, 단기는 아마 거의 지금 조치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사항들은 아마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뭐 조치를 했는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 전에 사설 용역업체를 통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 뭐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진 못했습니까? 네. 사설 용역업체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이 찾아낸 결과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도 점검을 사전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어떤 업체들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설 업체들은 왜 못 찾고 국정원의 그 점검은 찾을 수 있고 차이가 어디서 좀 생길 수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러한 분야에 오랫동안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버 적성 국가의 공격 수법들도 자주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점검하는 것이 훨씬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가 사이버 안보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의 기관이다 보니까 노하우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높다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11번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세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망은 뭐 직원들이 이제 인터넷 어떤 활용을 위한 망이 되겠고, 업무망은 이제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한 기관 자체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망이 되겠고, 뭐 선거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할 때에 그 지원하는 그런 망을 선거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14망입니다. 그 선거망이 투개표와 관련해서 주요 선거 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일 중요한 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 개개인이 투표하는 그런 직접 국민들 연결되는 그런 국가 차원의 전산망이고, 또 사실은 유권자 우리 4,400만 명 정도가 관리되는 그런 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무망과 선거망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전산망이어야 하는데, 자, 보안 점검은 해커가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으로 침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선관위가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국정원 점검팀이 침투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점검팀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업무망, 선거망으로 침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점검 도구나 신청하는 제출 요구 자료는 모든 기관에게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 없게 되고 또 없는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점검의 편리를 위해서, 기간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제공받아서 바로바로 중요한 대상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선관위는 전산망을 인터넷과 중요 정보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망 분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게 인터넷에서 뭐 업무망을 못 들어간다든지 업무망에서 선거망으로 못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분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망 분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인터넷망에서 업무망과 선거망 간에 접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 통로가 있어서 그 접점이 있어서 망 분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16번에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망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접점이 있어서 연결이 되니까 해커에게는 사실상 한 망이 되어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중요 정보가 그대로 장악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호되어야 될 문턱에서 1, 2, 3, 4, 5 이렇게 알아내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한 경우가 한 건뿐이었습니까? 선관위에서? 그 당시 결과 보고에서는 저희들이 예시형으로 1, 2, 3, 4, 5 등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한 개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한 수십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부실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해커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망을 거쳐 선거 시스템까지 침투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어떤 서브 시스템의 계정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또 도출해냈던 취약점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침투를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보면은 선관위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보안 점검 시에 악성 이메일에 감염된 PC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해킹 메일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좀 위험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해킹 메일을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내부망 침투를 위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취약점을 찾아내야 되고 또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야 되고 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해킹 메일이기 때문에 해킹 메일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 해커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해킹 메일을 보내서 결국은 내부 확산시켜서 그 회사에 35,000대 PC를 불능케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가 재직할 때 확인했던 사항인데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 피해가 난 사고를 종합했을 때 74%가 해킹 메일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내부망을 침투 장악하기 위한 국가 배후의 그 해킹 메일은 단 한 개라 하더라도 그 위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이메일을 감염 방치하면은 내부 조력자가 없이도 심지어 유권자 정보의 위조 변조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악성 이메일이 이제 유표되어서 어느 정도의 내부로 확산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최근이죠. 국조특위에서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은 말씀하기를 선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은 이 보안 시스템이 침해를 당해서 해킹을 당해서 결과가 조작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막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고요. 선거 관리를 잘못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지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또 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서를 바꾸어서 38항을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예, 북한 해킹 대응 실태 점검 부분인데요. 국정원은 선관위에 당시 2년간 통보한 해킹 사고 8건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자료 보존 기간이 좀 오래되었거나 경과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선거할 때 임대를 했던 PC를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 내역을 점검해 보니 북한 해킹 조직으로 인해서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이 해킹되어 인터넷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대외비 등 자료가 유출되었죠. 그렇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정원이 선관위 직원 이메일 해킹 사례를 통보했었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서 2차 해킹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네,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되었고 대비가 유출된 그 부분은 1차 해킹에 이어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다시 유포되어서 감염되었고 저장 자료가 나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18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점검 당시에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 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 4동에 사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 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아마 정상으로 확인하는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 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져가면은 그런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것이죠. 네.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냐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 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점검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좀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작동 안 해서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보안 시스템이 있었어도 그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기를 그 웹쉘 같은 점검 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래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 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스캐닝 해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 도구입니다. 그 점검 도구를 가지고 스캐닝 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 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적으로 탑 10, 한 랭킹 10위 가는까지는 아마 백신 프로그램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그 어떤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 도구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 도구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설치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좀 더 부연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 사항으로서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준 건 아니니까 그 관계없이 네. 침투 가능한 것이죠. 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이렇게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그때 그 점검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 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 보호 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그 위에 있는 도장 그리고 밑에 투표관리관 이렇게 되는 그런 파일을 탈취하는 것이 가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는 그런 청인 사인이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하는 사전투표 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용역업체의 조력하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이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다량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할 때 항상 취약점과 그 취약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저희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인, 사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취약하다. 테스트 프로그램도 입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조력자가 좀 있으면, 그 당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뭐 프린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동일한 투표용지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용지 인쇄에 테스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숨겼죠. 네, 좀 제공을 꺼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테스트 프로그램을 넘겨받았죠. 제가 그것은 자세한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협력체로부터 도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대체로 그렇겠죠. 네. 예. 선관위는 그 청인과 사인이 있어도 테스트 프로그램을 못 구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인과 사인 이런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자체가 취약하다,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또 만약에 뭐 해커가 필요해서 그런 프린터를 어떤 전용 드라이브라 하지만 그 업체에 어떤 뭐 그것을 해서 입수를 하고 이러면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뭐 그 할 수 없으니까 협조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아마 출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뒤에 다시 이어 지금 말고 이따 하겠습니다. 청구인 하십시오. 예,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2월 12일까지 국정원 제3차장으로 근무했습니까? 2월 13일까지. 2월 13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출마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얘기가 오늘 주된 내용인데요. 그 근거와 실시한 경위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그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의 법적 근거가 전자정부법 56조,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 2, 그리고 시행령 9조의 2,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정부법 56조 사항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신문 제6항 관련해서 증인은 선관위가 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다른 헌법기관은 다 보안 점검을 받았는데 국정원만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선관위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기관은 점검을 요청해야 저희들이 그 점검을 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 말씀대로라면 다른 헌법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점검을 요청해서 보안 점검을 받았고, 그것은 아까 제가 사고 조사를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그 헌법기관은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 조사를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고 같이 수용해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선관위는 그 점검도 없었지만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협조가 안 되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건 사고 조사에 대한 것이다. 점검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사고 조사에 대한 것이고, 사고 조사하고 보안 점검은 조금 다른 거죠. 다르다고 봐요. 예, 그러면 보안 점검에 대해서 본다면 헌법기관들은 요청을 안 하면 점검을 못 하니까 국회나 다른 헌법기관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요청을 안 해서 보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요청을 안 해서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반보호법에서는 저희들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네, 여쭤볼게요. 네, 그 전자정보법에 따르는 보안 점검은 선관위가 요청하지 않아서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제 헌법기관에는 요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요청을 저희들 안 해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데 예. 요청만 하면 갑니다 돼 있는데 이제 요청을 요청 안 해서 하기 때문에 못 가는 못했다. 거죠. 예. 그걸 선관위가 점검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점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점검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요청만 해주면 하고 싶지만 요청을 안 해서 못했다. 그렇죠. 이건 선관위가 그 거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점검 제가 조사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자, 좋습니다. 기반보호법에 의해서 그 그 이행 보호법 점검- 얘기는 제가 다시 지금 네, 여쭤볼 네. 거예요. 선관위의 선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제외 선거 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네, 뭐 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 네.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면 선관위는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5조에 따라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걸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돼 있습니다. 그 선관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지정이 됐으니까 보고는 했겠죠. 예, 보호 대책은 이제 위원회에 상신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 2.1항은 국가정보원장 등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보고한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선관위가 이걸 거부했었나요? 예,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그런데 2010년 전에 2015, 16년에 현장 점검을 하고자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저희들은 현장 점검 안 받겠습니다 이런 좀 완곡한 표현으로 2015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다.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 정도에 그 이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서면으로 해왔고 이번에 문제가 됐고 했던 31.5점이라는 그것이 서면으로 100점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31.5점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서면으로 하기로 그때부터 그 해서 점수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예. 여쭤볼 네.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 보고를 2015년경에 증인 기억으로는 한번 현장 점검을 하려는 걸 요청했는데, 예. 요청한 거를 선관위가 못하겠다 한 적이 현장, 있었다. 예. 저희들은 서면을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뭐 그렇게 거절한 기억은 없죠? 그때 그렇게 이제 거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저희들 그 이후에는 요청도 아예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점검 요청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그래서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뭘 그걸 했다 안 했다보다도 선관위가 서면하겠다고 저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을 못 가는 거죠. 예, 좋습니다. 41호 측에 굳이 제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행정안전부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 설명회를 할 테니까 희망하면 참여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데 증인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뭐 공문을 보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컨설팅 하겠다고 한 얘기는 그런 알고 이야기는 계세요? 선관위로부터 들었다고 저 직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국정원 직원이 또 따로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뭐 해서 권유하고 그런 제안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선관위에서 먼저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왔었죠.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점검을 받으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었고. 그럼 선관위 사실은 국정원이 제안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먼저 점검
이 컨설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말대로라면. 행안부 입장이 그때 들은 것은 행안부가 이제 그런 점검을 하고자 하니까 선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쪽으로 물어온다고 이제 쭉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답변해 드렸고 그랬던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선관위가 하여튼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선관위가 결국 2023년 5월 23일경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국정원과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시스템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정보 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보안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뭐 언론 보도를 냈죠. 그때는. 그렇게 발표할 무렵에 3개 기관 합동으로 받겠다 이랬는데 그 3개 기관 사이에 보안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한다. 또 뭐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발표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해서 보통 민간 기관에서는 뭐 협약서 같은 것도 쓰고 그렇잖아요. 컨설팅 하게 되면. 근데 혹시 그런 뭐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뭐 구체적으로 협의를 남기고 그러질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선관위 요구가 기사를 넣어서 같이 합동을 하자고 해서 그러면 합동으로 한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나머지에 대한 합의까지, 대해서는 뭐 그것을 지금 점검도 안 했는데 뭐 결과 발표를 노라고 이럴 사항은 아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팡입니다. 지금 쭉 얘기한 내용을 보면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을 동의해서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완강히 거부라는 이야기가 좀 제가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해본 적이 없고 기반보호법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여부도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현장 점검을 하고자 했을 때 서면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일련의 하나의 맥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결국 거부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거부라고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딴 데는 다 하는데 선관위만 유독히 완강히 거부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보안 컨설팅 진행된 과정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수행을 위해서 서버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 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310여 대로 선정해서 보안 점검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이 6,400대 중에서 요거 310대만 해서 그거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정원은 우리 6,400대예요 한데 아니 그 선관위는 6,400대예요 했는데 국정원이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그 중에서 좀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 거 위주로 선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310여 대가 된 겁니까? 저희들은 뭐 점검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하고 싶은데 이제 점검의 기간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그런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했었는데 전체 6,400대에 해당되는 뭐 계정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계정을 준다는 것도 테스트용 계정을 이렇게 주는 것이지 또 그런 계정을 가지고 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취약점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그 국정원은 아닙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이런 걸 자꾸 단어를 붙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310대만 5%만 했다라고 하는 게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하고 그것만 하게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집계를 해보니까 전체에 5% 정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네. 보안 점검 시에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가상의 서버를 제출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그것의 진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상 서버를 점검을 했다 그러면 헛딜한 것이고 또 선관 입장에서도 진짜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을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면 선관위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상이라고 하는 서버는 아닐 것이 같고 통합 선거인 명부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정보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네. 그것은 이제 실제 별도로 하고 가상에 이제 더미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가상이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서버를 제출한 게 아니고 가상의 무슨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네. 한 거다. 그런 그런다든지 이제 서버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악성 코드를 감염한 장비를 조사할 때 요청했을 때 다른 PC를 가져오고 이것도 아니다 다른 PC를 가져오고 이런 어떤 여러 번의 반복되는 그런 것은 있었는데 뭐 그것도 가상 서버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컨설팅 결과 발표 및 선관위 개선 조치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참 그 컨설팅이라고 선관위에서는 쓰고 용어를 국정원에서는 보안 점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은 본 기관이 어떤 뭐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요. 저희들 국정원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 국정원 61년도 창설 이후로 뭐 보안 측정, 보안 점검 이런 용어를 쓰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름을 그냥 편리하게 쓰는 게 점검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용어를 달리 쓰기만 할 뿐 뭐 내용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대동소이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이 시행하는 보안 점검이나 혹은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잘 발표하지 않죠? 그렇죠. 취약점을 발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뭐 점검을 계획을 발표한 적도 없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그 결과 발표를 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여부 또 발표 내용이나 일정에 관해서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사전에 협의나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뭐 점검의 중심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뭐 저게 완전한 통일하게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점검 계획을 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느냐, 뭐 취약점 발표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선관위가 이미 국민들에게 계획보고를 보도자를 뿌렸기 때문에 그 기자들 쪽에서 저희들이 질문이 많았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언제 발표하냐고 요구가 있어서 9월 말까지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것도 또 어떤 계획보고의 차원에서 결과보고 보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취약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안 업무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그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요? 그렇게 상시하게 막 취약점은 취약점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뭐 공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가 없죠. 발표한 내용은 뭐 보안 취약점 그런 핵심 내용들은 아니다. 이런. 취약하다를 이야기하지 뭐 어떤 깊이 있는 뎁석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그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안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 제일 첫 페이지에 그걸 빠뜨리고 왔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세 번째 줄에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 이게 네네. 보도 자료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이 얘기는 그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국정원이 발표할 때 선관위가 이거 보완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실어서 보도한 거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죠? 네, 지금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이제 했기 예, 예, 때문에 예. 그것을 그래요. 좀 이야기를 그건 뭐 그거예요.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후에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선거 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주요 취약점을 개선했고, 또 22대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 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는데 이건 사실이죠? 저도 뭐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점검을 했는데 완료했다는 부분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두 번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네, 것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세요? 완료했는지 예, 예, 그 좋습니다. 이유까지 다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 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선거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그게 모른다. 자, 그러면은 맞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이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수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그런데 사용된다. 이제 주신문사하고 관계없는 기술적인 저희 지금 증인은 보안 점검을 한 그 기술 파트 분야인데 일반 선거의 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보안 점검 결과에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자, 그거는 뭐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보조 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그게 좀 모르지만 걸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절차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굳이 보조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니, 뭐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럼 개표 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 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예, 참관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의 분류와 기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신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이제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할 수 있겠죠. 예.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요. 증인 출마해 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재판장님, 이게 정말 그 주신문 사안과 너무 관계가 없고 출마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저기 국정원에서 온 회신 자체에서 성명서에 담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법적 제도 점검 아니고 그거는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마 경험은 묻지 마십시오. 예, 뭐 출마 경험 그런 여쭤보지 않는 걸로 하고. 출마경을 왜 여쭤보시는지 이런 그 투표 절차 참관하는 거 뭐 이런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혹시 아세요? 그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점검한 부분은 좋습니다.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점검한 그것을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이런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던 것이 맞죠? 시스템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습니다. 예. 보안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이 처음 해킹 툴을 설치했을 때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탐지해서 자동 차단을 했고,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불법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에도 답 드렸는데 그 보안 관제 탐지 시스템, 차단 시스템 이런 관계 없이 외부에서 안으로 침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작동을 해줬네 안 해줬네 하는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네, 그거 말씀드리고 이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웹셀이라고 자꾸 하는 말씀은 점검 도구는 저희 점검 도구를 할 때 우리 선관위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못하니 좀 이것은 그냥 두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해가 되어서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침입 탐지 시스템 때문에 처음에는 잘 해킹이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부 적용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는 모든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하는 현황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성도가 있어야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봐야 되고 제가 여쭤보지 않은 걸 그런 것처럼 필요한 게 있는데 초기에 그래서 점검할 때 점검 도구를 설치를 하고 이제 점검을 스캐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선관위가 이제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점검 도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말하자면 자체 방어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안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든 안 시키든 저희들이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업무망으로, 선거망으로 침투를 했다. 그 답변은 보안 시스템이 자꾸 뭐 작동했는데 안 됐는데 꺼져서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따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작동하든 안 하든 침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증인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하여튼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그 보호 시스템을 일부 끈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끈 적이 없을걸요. 없었어요? 저희들 요청 안 받아 없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 안 받아 없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의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 이런 걸 사전에 제공했던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모의 해킹 환경과 다르게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선관위의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이 100% 작용되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하여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래도 훨씬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취약점이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가능성은 나이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고요. 예, 좋습니다. 자, 보안 점검에서 확인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선거에서 부정 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의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해킹한 어떤 데이터에 맞추어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죄송한데 좀 앞에 부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정보도 다 줘야 되고 해커가 그 줘야 되고 다음에 보안 관제 시스템도 다 뚫어야 되고 100%. 다음에 그 실제로 데이터를 뭐 아까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누군가 가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투표지를 넣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부정선거와 연결된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부정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한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해킹 가능성이 있는데 해킹 가능성은 그게 매우 부정선거 높습니다. 가능성으로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뭐 흔적을 찾았나 못 찾았나 이런 자, 것은 좋습니다. 점검을 안 했기 27항은 때문에 생략하고요. 28항 증인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할 때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했습니다. 자,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이 해킹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메일함 내에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은 확인됐고, 그렇지만 뭐 이 해킹 메일로 해서 내부망인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침해되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달리 그 선관위 그 내부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이 있다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죠? 좀 전에도 제가 해킹 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그 기록이 보존기간이 경과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 점검에서 그런 게 발견되지 않은 건 제가 맞죠?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 점검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갔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5%밖에 못 봤잖아요. 점검 대상 전체가. 그리고 5%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5%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 하는데 전체를 100%로 중에 서 없죠.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아니 없죠라고 하는 물어본 게 아니고 확인 못했죠. 이렇게 여쭤봤지 점검한 5%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검을 5%만 근데, 했고 확인 못했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점검 5% 내에서는 15분, 없었습니다. 15분 더 쓰시겠습니까? 따로 나중에 쓰겠습니다. 네. 재주신문 하십시오. 39항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 후에 2021년 4월 20일 17시 뭐 이런 경에 약 109MB 자료가 탈취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그 점검이 됐거든요. 실제로 보고서의 기재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점검에서 탈취 정황을. 네, 그것은 이제 인터넷 PC가 감염되어서 이제 메일함에서 나갔는데 이제 업무망 자료가 거기 있다 해서 업무가 PC망에 피되었다 이게 또 보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PC 감염은 되었으나 업무망 쪽으로는 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로그 자료 보존 기간 지난 것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확인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네. 40번입니다. 선관위는 2022년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으로 자신들을 적정성을 검증했는데 그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니까 총점이 31.5점이 나왔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한 110여 개가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점검한 기관의 평균 점수 81.9점보다 현저히 낮고 최하점인 44.6점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 역시 해킹이 가능했다는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국의 개표 결과가 집결되어 발표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등의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점검 결과 변경이 가능했죠? 네, 개표 DB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뭐 특정인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증거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해커에 의해 변경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방송되어서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국가의 위상과 대외의 그 신인도가 크게 추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될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죠. 네, 그 백신 탐지 사이트에 있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있고 실제 기표 결과와 달리 분류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구동 시에 불법 개발된 DLL 파일이 검증 프로그램으로 탐지되지 않았죠. 네, 그때 실험한 결과에 USB로 넣었을 때 그 탐지가 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항입니다. 사전투표소인데요. 유권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는 선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죠. 네, 선거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커는 사전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투표 용지 발급기 장비처럼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같은 개표소나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시사무소는 구조상 보안에 취약하지요.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45항입니다. 선관위 연수원 관련인데요. 당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관위 연수원의 서버가 취약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계정 탈취가 가능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 간에 망을 섞어 쓰는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은 내용이라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예, 회신 네, 우리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134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청구인 질문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 혹은 과거의 선거와 단순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게 전혀 결부시키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 지금 말한 사전투표소, 개표의 문제, 그리고 DB 장악의 문제, 악성 코드 감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무결하게 치러지지 않게 되는 일종의 조건을, 주요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고, 국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교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나라 선거의 조작 뭐 이런 그런 개입보다도 만약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선거 시스템에 마비나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네,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뭐 해외 일종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우리나라 선거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보안 시스템 취약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 그 상대방 신문을 듣고 난 다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분 남겨놓으십시오. 하십시오. 예, 제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갑 11호증의 4 동영상 9분부터 좀 들어주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 좀. 예,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지금 지난 2023년 10월 10일 결과 발표를 대통령께 보고 드렸죠? 제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보고 드리셨나요? 제가 기관장이 아니니까 제가 보고 드렸다고 볼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선관위 보안 컨설팅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는 보셨죠? 대통령 보고서.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정해서 보안 점검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희들은 항상 뭐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점검하겠다 이런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 제가 생각도 그런 쪽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본 동영상은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고 선관위 시스템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의혹이 제기되고 그래서 선거관리를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비상계엄 시에 군 병력을 선관위로 가서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선거 과정에서 투개표 과정에서 그것이 예컨대 뭐 유령 조작 무슨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개표를 하고 있고 또 수기표를 하고 있고 참관인과 관리관이 거기서 하나하나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또 그것이 또 점검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선거로 반드시 이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대법원 판결 2022년도 그 판결에 있어서도 지금 인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사건도 그렇게 해서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원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그 보완적 결과가 기술적인 내용일 뿐이지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를 안 드려서 대통령께서 오판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우선 제가 대통령님의 생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것을 가지고 뭐 100% 인용을 할 것인지 뭐 1%를 반영할 것이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 아까 드리던 질문 이어서 좀 드릴게요. 보안 점검 이후에 아까 그 이제 이행 여부 점검 이런 것도 2번 정도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이행 여부 현장 점검 이후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요청하거나 선관위가 요청을 불응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쪽에서 먼저 요청을 뭐 해주면 저리 가는 거죠. 그럼 국정원이 요청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요청한 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뭐 이런 보안 점검을 한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혹시 국정원장 조태용이 이 사건 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위 보안 점검 이후 국정원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이번 계엄 사태 후 국정원이 12월 19일 날인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그 점검 결과 발표할 때 입장이나 지금 입장이나 똑같다. 그 의혹 발견은 못했다. 이렇게 보고한 거 알고 있어요? 기사에서 혹시 못 봤습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는 사항인데 부정 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은 제가 보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없으면 못했다고 맞는데.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침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스템 침입 흔적은 뭐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서 나가기도 했으니까 침입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아까 악성 해킹 메일에 의한 피해하고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얘기했잖아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증인은 아까 뭐 5%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입 흔적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증인도 내부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된 부분과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에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부분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 내부망에 침투는 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업무망으로 확산되었느냐 확인을 못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담화에서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원이 혹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먼저 점검한 이후에 아직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서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이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네,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 아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국정원장이 잘 그런 거 없다라고는 하긴 한 것 같던데요. 자, 보안 점검 결과 어떻게? 보안 점검 결과 아까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좀 긴 거보다 36항부터 여쭤볼게요. 그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내용 중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인가 하는 그거요. 그거는 공직 선거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죠? 저는 그것은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발표하실 때는 그게 이제 정당이라든가 그런 그 선거에서 이용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공직자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 수개표고 실물 투표니까.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근데 보안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서 즉시 변경하였다.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후 이렇게 개선한 건 맞습니까? 한 개 프로그램에 한 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의미가 달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보안 패스워드를 바꿨다고 듣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패스워드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패스워드도 변경했고 변경했는데 다중 인증 체계라든지 그 비밀번호 방식을 변경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다라고 인식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좋습니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지금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조금 엉뚱한 안전하게 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보안 컨설팅 당시에 통합 보안 관제를 수행하던 업체가 정부가 지정하는 보안 관제 전문 기업 및 정보 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보안 관제하는 업체는 그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는 그 업체는 지정되지 않은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취약점 평가를 하는 그렇습니다. 업체?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취약점 분석 평가를 결과를 가지고 좋습니다. 다음 연도 보호 대책을 만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실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다음 보호 대책이 부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금 뜨시죠 아까 대통령 동영상 보셨죠? 네. 거기 워딩 지금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이러셨어요. 그게 보안 점검 결과 나온 결과가 이 결과 맞습니까?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이미 취약점 점검 상태에서 취약점 말고요.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느냐고.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선거 결과 아닙니까?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점검 상태에서는 점검의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데이터라는 게 선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거 결과는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얘기한 데이터가 뭐예요?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일부만 제공하고 선관위에서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건 아까 정인도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하고는 다른 거죠.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거죠. 일부만 제공했다. 5%만 제공했다.
네.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건 아니라면서요. 거부라고 뭐 보다도 예, 저희들이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나 사이버 보안 점검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전자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표도 기본적으로 수개표고 분류기 보조를 받는 정도고. 그죠? 혹시 정당에서 위임하는 모바일 투표나 전자투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 점검도 하셨던가요? 어디? 정당에서는 왜 모바일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하는 네. 온라인 투표. 그 선관위에서 위임계 온라인 투표. 네네. 그 온라인 투표 대상으로는 사이버 보안 점검도 하셨어요? 했었죠. 예. 했으니까 그 대리 투표가 그런데 가능하다. 선관위 상대로는 그거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시기에 이제 공직자 하느냐 안 하는데 이 온라인 투표도 어느 정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공무원 무슨 공개 채용을 하는데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 투표에서는 아니요, 선거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거에서. 제안합니다. 네 거기서 있고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제안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 구분하십시오. 증인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24년도 2월 13일. 네. 증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보고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중요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가 갈 수 있지만 증인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보고가 됐든지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거부가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라고 했는데 그 8주라는 시간은 국정원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결국 선관위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는 네.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따져보면 거부인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국정원은 더 점검을 하고 싶어서 주말과 야간에도 원하는데 칼같이 퇴근하고 주말에도 안 되고 직원 휴가 핑계도 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점검량을 줄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영역을 줄입니다. 맞습니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점검 초기에 좀 많이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사무총장님 취임 후에 제가 좀 협조를 요청했었고 사실 앞에 한 2주 정도는 거의 점검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뭐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은 주말도 좀 하고 싶고 또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뭐 6시 이후에도 막 이게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좀 더 필요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뭐 6시 되면 점검을 그만하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 농담으로 했습니다. 수술하다가 집도하는 과정에 시간 됐다고 나가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점검을 하다가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아침 시작할 때는 또 많은 경과하는 시간들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못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18항에서 여쭤봤던 건데요.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18항에 보면은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다. 그 점검 보고서에 굉장히 강력하고 주요했던 내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데이터 변경 아닙니까? 그게 데이터 변경이죠.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정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거죠. 점검사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보면은 개표 결과 역시 해킹이 가능했다. 그래서 전국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그렇죠? 그렇게. 예. 특정 후보의 득표수만큼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변경이 가능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가능했다고 점검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부정선거. 이 자체가 부정선거 점검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확인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했으면은 서버 자체를 그 목적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감정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해커가 순전히 외부 인터넷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망으로 침투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무르는 것이 가능했느냐? 가장 초점을 두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다 확인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당연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도를 가지고 혹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강력하고 유력하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보고서로 나온 거죠? 증검상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과 뭐 대법원 판결 이런 부분은 뭐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적 제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 이미 명시해 놓았죠. 그런 거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는데.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국 그 계속 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부정선거가 확인되거나 그 뭔가 확인되는 것은 결국은 법적 제도적 문제까지 다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의 점검 보안 점검은 한 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그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 결국 우리 신문사항 체계에도 나옵니다만 통합선거인 명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점검 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통합선거인 명부고 거기 정보가 마음대로 해커에 의해 뒤바뀌거나 부정하게 조작될 수 있다면은 선거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우리가 도달해서 주무를 수 있느냐 점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확인됐던 거고요. 그다음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서 온갖 선거망으로의 침투가 가능하고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확인됐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네, 그렇죠? 사전 투표소에서 예. 비인가 장비가 이렇게 접속이 되었고 이런 문제점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전산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이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개표 과정이 수개표라 하는데 아마 뒤에 사무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만 사무총장님은 정확하게 수검표를 쓰실 거로 제가 압니다. 수개표가 아니라 1차로 개표기를 돌리고 전자적으로 돌린 다음 사람은 그것을 검산하는 수검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수검표라 하더라도 어쨌든 전자적인 장비가 1차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통신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집계에서의 부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번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개표기 자체에 통신 가능성 심지어 뭔가 통신 가능한 장비를 탁 이렇게 붙이려는 그러한 부분이 점검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여기에 USB를 연결해서 그것이 부정한 활동이 가능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그리고 개인의 득표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통합선거인 명부가 취약하고 사전투표소가 취약하고 개표가 취약하다면은 총체적으로 선거가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부분에 다 취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보안의 취약성만으로 부정선거가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증인께서 확인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주장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국정원의 보안점검과 무관한 사람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를 왜곡하는 사람들로 증인 생각됩니까? 증인이 그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증인의 보고서를, 국정원의 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왜곡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상. 예, 증인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용빈 증인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15분 하면 되겠습니까? 15분. 네. 휴정하고요. 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